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동을 걸 때마다 옆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차를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적인 전투기 KF-21이 창공을 가르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그 심장인 엔진은 여전히 미국의 수출 승인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술 패권의 논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 무기를 팔 권리조차 제한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번이 기회를 놓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 굴욕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기계 뭉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절대 기술의 영역이자 항공산업의 정점인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대국들이 이미 한국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선의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 주권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속의 한계를 넘어 뜨거운 열정과 데이터로 빚어낸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험난한 불의 벽을 넘어 세계 최정상급 엔진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을 가리켜 흔히 현대 공학의 꽃이자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과정에 투입되는 기술적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에서는 영하 50도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압축되어 1600도가 넘는 초고온의 화염으로 변합니다. 이 온도는 웬만한 금속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수치이며 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는 1분의 수만 번을 회전하며 거대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민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바로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단결정 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설계입니다. 금속을 하나의 결정체로 성장시켜 만드는 단결정 블레이드는 미국과 영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만약 이 부품 하나라도 원심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다면 엔진은 그 즉시 폭발하며 전투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이 기초 소재 기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압 압축기 기술은 공기를 25대 1의 비율로 압축하여 폭발적인 추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정밀 기계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지점은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미국제 엔진인 F414 대비 연료 효율을 무려 15%나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항공공학에서 효율 1%를 올리는 일은 수조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KF-21의 작전 방향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유지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미국제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IPE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국산 기술로 구현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중심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금속이 녹아내리는 시점과 공기의 흐름이 뒤틀리는 찰나를 분석합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연구 속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산 엔진을 정비하며 쌓아온 수만 건의 데이터와 파손 패턴 분석 자료는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설계 도면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엔진의 뚜껑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었던 서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내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더 나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에 새겨진 우리 기술진의 땀방울은 머지않아 16,0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이 되어 한반도의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도전이며 보이지 않는 기술의 벽을 하나씩 깨부수며 나아가는 처절한 사투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의 질서를 재편하는 주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는 이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적인 형체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기계 장치가 처음 시동을 걸고 푸른 화염을 내뿜는 그날, 대한민국은 어떤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과 조직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기술진의 이 무모해 보이지만 정교한 도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열정에 응원의 목소리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조직의 결속력과 체계적인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항공엔진 개발이라는 인류 공학의 정점에 도전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통합적인 움직임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과거 인도나 니케이가 자국산 엔진 개발 과정에서 기관 간의 극심한 갈등과 중복 투자로 인해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한국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최근 출범한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까지 무려 5개의 핵심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 뭉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초소재 연구부터 인증 절차, 그리고 향후 민수용 항공기 시장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 체제입니다. 이러한 민관군의 결합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두 거대한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년 동안 F404와 F414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제 엔진을 정비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며 말 그대로 엔진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의 감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과 열 충격 데이터, 그리고 부품별 마모 패턴을 수만 건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우리만의 독자 엔진을 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수년 이상 단축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세계적인 가스터빈 기술이 결합하며 시너지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천 톤급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하며 쌓아온 단결정 블레이드 제작 노하우와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은 항공용 엔진의 소형화와 경량화 공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록 발전용과 항공용은 그 크기와
운용 환경이 다르지만 고온과 고압을 견뎌내야 하는 물리적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숙련된 엔지니어는 우리가 과거 엔진 정비 매뉴얼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 도면을 그리고 부품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오늘의 깊은 감회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때 묻은 설계 도면에는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만 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항공 변방국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넘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86억 원의 선행 기술 개발비를 책정하며 이 전쟁과도 같은 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이 금액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엔진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4대 핵심, 난제인 연소기와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그리고 애프터버너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며 남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뭉친 이 전례 없는 연합군은 대한민국 방산이 왜 세계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이제 이 내실 있는 준비와 강력한 결속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지형도를 바꾸는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끈끈한 조직력과 데이터의 힘이 남미의 거인 페루를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 시장을 열어줄지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수출 비화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국가적 통합 전략이 우리 방산의 미래를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낼 기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남미 대륙의 심장부 페루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력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최근 페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륙의 전통적 강호인 페루가 자국 육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상무기 조달권을 현대로템이라는 한국 기업 한 곳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페루라는 국가의 방위산업 근본 체질을 한국식으로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그동안 페루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조달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군수 지원 체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기종마다 제각각인 부품과 정비 방식은 유사시 군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페루 군 수뇌부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일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확보한 이번 독점 조달권은 향후 페루 육군이 도입할 모든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교량 전차와 지휘소 차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열 차량 사업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중남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과 독일의 방산 기업들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페루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루는 왜 그토록 한국에 올인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제안한 파격적인 산업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배에 실어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페루 현지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중남미 방산 허브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내년부터 K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직접 생산 및 조립될 예정이며 페루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생산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페루가 바라본 한국은 20세기 중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시작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롤모델 그 자체입니다. 페루의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K1 전차가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술 도입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최강의 K2 전차로 진화한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자신들도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페루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를 직접 운용해본 군인들의 평가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KT-1 웅비 훈련기에 이어 이번 지상 무기 체계의 통합은 페루군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 탄약과 부품의 공유는 물론 연합훈련과 정비교육이 비약적으로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이제 육군을 넘어 해군과 공군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과 함정, 건조 사업이 확정되었고 노후화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루는 남미 대륙에서 K 방산의 거대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콜롬비아나 칠레 등 인접 국가들이 차기 무기 체계 도입을 고민할 때 국경 넘어 페루 공장에서 즉각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은 페루라는 교두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앞마당이었던 중남미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 DNA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 안보 질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남미 대륙의 변화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전략 파트너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출 신화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성과를 하나로 묶어 미래의 하늘을 지배할 최종적인 비전을 그려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2040년의 미래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우리 기술진과 영업 현장의 역전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적 도전과 전략적 연대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점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2040년 대한민국이 세계 5대 항공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 블록 3가 완성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 진정한 항공 주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의 완성은 단순한 부품 교체를 넘어 전투기 성능의 완전한 진화를 의미합니다. 연료 효율이 15% 개선된 엔진은 전투기에게 날개가 아닌 강력한 심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독도와 이어도를 넘어 멀리 태평양까지 우리 공군의 작전 방향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중 급유 없이도 더 오랜 시간 우리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지 비용의 20% 절감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 아껴진 자금은 다시 차세대의 무기체계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세계 전투기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1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기술의 정점인 항공 분야에서 공인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큰손들이 한국의 엔진 개발 소식에 촉각을 곤두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정치적 이유로 무기를 사지 못하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는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을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남미의 열풍이 중동의 사막을 지나 유럽의 평원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유인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편대기, 즉 멈티 체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 기술이 있어야만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인기 플랫폼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맨손으로 전차를 만들고 텅 빈 도크에서 배를 건조하던 그 끈기와 집념이 이제 1600도의 화염을 견디는 엔진 블레이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외국산 엔진 소리가 아닌 우리 기술진의 땀과 눈물이 빚어낸 국산 엔진의 웅장한 포효를 들으며 창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금속의 한계를 넘어서고 물리적 장벽을 깨부수며 나아가는 이 담대한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써 내려가는 이 위대한 서사시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며 우리 기술의 힘을 믿어주시는 여러분과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이터로 증명된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이 만들어낼 찬란한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강국의 꿈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엔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승전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더 높이 날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기술진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F-21 국산 엔진 개발과 페루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영토 확장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더 팔고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 남의 나라 소총 한 자루를 부러워하며 모방하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1600도의 화염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 조각 하나에는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지새우며 쏟아낸 땀방울이 서려 있고 지구 반대편 안데스 산맥을 누비게 될 K2 전차의 궤도 소리에는 대한민국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건 페루 국민들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수입국에서 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그리고 안보의 수혜국에서 전 세계 평화의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정한 동력은 바로 우리 기술진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일을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쏟는 예산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산 엔진의 웅장한 포효가 전 세계 하늘과 사막 그리고 산맥 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금속을 깎아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와 가치를 전 세계에 심는 이 담대한 여정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승전보가 들려오는 날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써 내려가는 이 위대한 서사시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더 높은 하늘과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비상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남미 대륙을 넘어 중동과 유럽을 뒤흔들 또 다른 혁신적인 국방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대한민국 기술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 길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